여러분 안녕하세요. 착붙는 H스케일 1사급 단어학습 길잡이 이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수강하게 되시는 이 강의는요, 바로 1사급 단어를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자, 단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실제 시험에 비춰봐서 설명을 쭉 해드릴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준비강을 하나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준비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자, 단어를 하러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들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어법적인 기초가 약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란 말이죠. 자, 그리고 단어를 공부할 때요, 저희 어쩔 수 없이 문장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편할까를 생각하다가요, 여러분 어법의 뼈대를 한번 세워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중국어의 기본 어순 주술목이야 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혹은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장 구조가 생겨난 건지, 왜 중국 사람들 자꾸 어순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바로 주술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 사람들이 맨날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해, 어순이 중요해 라고 하는데 왜 어순이 중요하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아, 그래서 중국어 어순이 중요하구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언어 간의 비교를 해보면 조금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모국어로 삼고 있는 한국어, 그 다음에 평생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밀어넣은 영어,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중국어, 세 가지 언어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문장은 모두 동일한 말인데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지금 각 언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 처음에 문장 보시면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에서요, 내가요, 사랑을 하는 주체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느껴지나요? 제가 주체자고요, 그는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조금 바꿔봅시다. 제가 사랑하는 주체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 주체자가 되는 문장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들죠, 보통은요? 저 모국어니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어 어떤가요, 지금? 나와 그가 은는 이가를 붙이면은, 이런 조사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반면에 그와 나에다가요, 을이라는 조사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목적어라는 거 알게 되죠. 왜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심오하게 말을 할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자, 일단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특징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요, 나가 주어가 되든지 아니면은 목적어가 되든지 이거를 갈라주는 거는요, 이 조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가요? 그가 주어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대상체가 대상이 되는 건지, 즉 목적어가 되는지는요, 이 조사를 통해서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중심어를 하나에 두고요, 어떠한 조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은는이가를 붙이면 주어가, 을르를 붙이면은 목적어가 되는 게 바로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언어학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교차어라는 말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뭔가 이제 붙여준다 이 말인 거죠. 자, 반면에 영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똑같은 문장 내리면요, I love him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도요,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인 거고요, 행위자.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상황 똑같이 바꿔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상황으로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He loves me가 되겠죠. loves는 좀 빼놓고요, 여러분. 일단 he라는 게요, 지금 주인공이 되니까는 원형 그대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me라고 바뀌어 있죠. 그죠? 자, 한국어랑 비교하면서 이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혹은 그 사람이요, 주인공, 주체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원형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대상이 됐을 때, 목적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힘으로, 나는 미로, 이렇게 격을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즉, 한국어는 중심어를 유지한 채로 어떠한 조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되기도 목적어가 되기도 하지만, 영어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예 단어의 형태를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형 그대로 있으면 일단 주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힘이나 미와 같이 형태가 변화된 상태를 보면은요, 아, 얘 목적어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단어의 모양이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중국어 어떤가요?
중국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我爱他, 난 그를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요. 행위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他爱我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을 한 사람이고요. 제가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요. 나랑 그가요. 행위자였을 때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됐을 때는요. 또한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면 잘 모르시겠나요, 여러분? 다시 한국어랑 영어랑 대비해 볼게요. 자, 한국어는 어떠한 아이, 중심어가 유지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요, 은는이가를 붙여 아니면 을르를 붙여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갈라졌죠. 여기가 주어 자리고 여기가 목적어 자리인 거잖아요. 내가 주체가 됐을 때, 그리고 내가 대상이 됐을 때 모양에 뭔가 플러스 알파, 돼지꼬리 하나 붙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자, 반면에 영어랑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 때와 그 사람이 대상이 됐을 때 영어처럼 아예 단어의 형태가 바뀌었나요? 여기 팔다리 하나 자르고 나타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의 형태조차도 변화가 없습니다. 뭘 더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랬다는 거는요, 중국어에서 주어인지 목적어가 되는지, 즉 언어의 순서를 결정해주는 거, 결국은 누가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찾으실 수 있겠나요? 이 단어가 수어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와 있으면 주체자가 되는 거고요. 수어를 기점으로 해서 뒤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목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뭐가 중요해요? 단어가 출현하는 순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즉, 단어가 출현하는 순서라는 걸요, 유식한 말로 바꾸면 어순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여기는 한국어와 같은 어떤 표지가 존재하는 것도 영어와 같은 어떤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표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요. 단어가 출현하는 그 위치가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순이 중요해, 어순이 중요해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시험에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4급과 5급 시험에 쓰기 1파트는 여문제 모두 다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순서 배열이라는 건요. 하나의 정문을 두고서 여러 가지 조각으로 쪼개서 순서를 엇바꿔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은 순서로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게 주문입니다. 배점이 낮지가 않습니다. 4급 기준에서 6점이거든요. 거의 듣기에 3가지 문제를 맞춰야지 하나의 문제를 맞추는 거가 동일한 점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시험에서도요. 문장의 순서, 단어가 출현하는 순서의 그 구조를 알고 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시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순이 중요한지 여러분 느낌표가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